네, 반갑습니다. 기초진료 보존치료 청구 핵심 파트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할 거냐면요. 보존치료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존치료는 크게 치아 경조직 치료와 또 근관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청구의 오류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사례로 살펴보는 치아 경조직 처치의 산정 기준, 그리고 사례로 살펴보는 근관 치료 산정 기준,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OX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청구 오류의 사례입니다. 초진 환자고요. 전악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요. 치석 제거 가르 하셨네요. 전악이니까 3분의 1 학당 6개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3분의 1 학당 6개를 하고 하악에 45, 6, 7번의 브릿지를 제거하신 것 같습니다. 자, 브릿지를 제거하니까 총 3개 횟수 맞죠? 자, 그리고 브릿지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셨으니까 많이 시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45, 47 브릿지 제거한 지대치 부위에 지각과민 처치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청구 오류 벌써 찾아내셨나요? 네, 스케일링하고 지각과민 처치하고 같은 날 당일에 시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크라운 리무브를 하고 나면 당연히 실인데 그리고 지각과민 처치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 다 맞추어서 지각과민 처치는 오늘 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치석 제거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다면 그것은 스케일링과는 상관없는 그 치아 자체에 어떤 과민성 상아질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인정해준다. 하지만 스케일링 당일 또는 스케일링하고 일주일 안에 시행한 지각과민 처치는 스케일링의 후유증 양상으로 보아서 그것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치료 항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심평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과민 처치 오늘 산정 불가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케이스는요. 46번에 상아질 후식증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광중합형 레진을 충전했습니다. 나이는 만 12세 이하의 소아라고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광중합형 레진을 했는데 내역 설명을 보시면 현면에 우식이 있어서 레진으로 떼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같은 46번에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라는 상병명으로 치면열구 전색을 했습니다. 자, 치면열구 전색술의 우리 산정 기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만 18세 이하, 치아 우식에 이완되어 있지 않은 교환면에, 그죠? 제1, 2대 구치 하나여 보험으로 인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환자 만 12세 이하였고요. 광중합형 레진을 현면에 떼웠고 교환면은 아직 우식 이완되어 있지 않아서 실런트인 예방치료를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전혀 없을 케이스 아니죠.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은 치아에 동시에 했을 때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가인데요. 이전에는 각각 산정한다 였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에 광중합형 레진 산정 기준이 좀 더 바뀌게 되면서 이때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인정되죠? 광중합형 레진과 실런트를 같은 치아에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실런트는 50%만 인정한다라는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횟수가 1이 아니라 0.5로 실런트의 횟수를 낮춰주셔야 된다. 이 기준 꼭 잊지 마시고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놓쳐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정답이겠죠? 실런트는 0.5 동일 부위의 같은 치아일 때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55번 치아네요.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사진 한 장 찍고 당일 발수 근충을 했습니다. 유치 당일 발수 근충 수가가 따로 있고 영구치 당일 발수 근충 수가가 따로 있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 당일 발수 근충을 하고 그날 GI 믹싱 해주세요라고 해서 바로 GI로 떼운 모양이에요. 자, 오늘 바로 그 치아 처음 온 환자였고 초진 환자였고 오늘 GI를 바로 떼었으니까 이거 즉처죠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즉일 충전 처치를 받으려면 당일 발수 근충 같은 이전에 뭔가 치료를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즉일 충전 처치는 살짝 캐리어스만 제거하고 오늘 바로 떼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진단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즉일 충전 처치고요. 이분은 신경치료까지 한 환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당일 발수 근충하고 그 와동을 메워준 거기 때문에 이건 즉처가 아니라 충전으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GI 충전 일면을 누르셔야 되는데 GI 즉처 일면을 누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러면 와동 형성료가 나와야 됩니다. 와동 형성료, 그리고 레진 충전 일면, 그리고 사용한 재료인 GI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작년 11월이었죠. 근관치료 산정 기준이 바뀐 거 많이들 알고 계시고 잘 적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근관장 측정 검사, 환자분 내원하실 때마다 사실 치과 임상에선 여러 번 측정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번만 인정돼서 많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3번으로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근관 확대는 2회까지 주면서 확대와 함께 청구하는 근관 성형은 1회만 인정되어서 그것 또한 많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성형도 확대처럼 2번까지 인정해준다라고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근관 와동 형성이라고 하는 이 항목은 발수를 하기 전에 신경관의 입구를 찾는 행위인데요. 발수 시에만 인정되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리엔도,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환자에게도 근관 와동 형성료를 다시 한번 인정한다라고 기준이 바뀌게 됐죠. 놓치지 말고 청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모치과에서 청구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청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냐면 46번에 엑스레이를 찍고 발수 3근관 했습니다. 근관 와동 형성 3개, 예, 신경관 입구 3개 찾았으니까 발수를 3개 하셨겠죠. 확대 3개, 성형 3개 잘하셨습니다. 나이타이 파일 확대가 있으면 일치당으로 인정한다. 맞습니다. 근관장 측정 검사도 근관당이니까 3개 청구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러버댐 장착까지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러버댐 장착은 신경치료의 모든 기간 동안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마취까지 했습니다. 자, 첫날 이렇게 진료를 하셨고요. 그러면 둘째 날 입력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가압근관 충전 3개 하고 엑스레이 찍고 신경치료 끝납니다. 2번 만에 신경치료가 끝나시는 환자인데 둘째 날 뭔가 너무 허전해 보이시죠? 더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더 있고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진료를 더 많이 하고 나서 캐널 필링을 하셨을 텐데 캐널 필링만 청구가 들어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방금 제가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2번째 날 더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근관 확대 2번까지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둘째 날, 재진날 넣을 수 있겠죠? 근관 성형도 2번까지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둘째 날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근관장 측정 검사도 어떻게 할까요? 3번까지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오늘 둘째 날로 끝나서 좀 아쉽지만 일단 청구하셔야죠. 그리고 러버댐 장착도 만약에 2번째 날도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넣어주셔야죠. 파일은요? 파일은 1회만 인정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더 넣을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 오늘 마취를 했다면 2번째 날 마취도 가능합니다. 꼭 발수 날만 마취가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확대하면서 많이 아프시거나 근충하면서 많이 아프신 날도 마취가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는 심사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날 너무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셨다면 어떻게 고쳐볼까요? 네, 확대, 성형, 근관장 측정까지 잘 넣으시고 러버댐까지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금액 차이가 몇만 원이나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손해보지 않는 청구다라고 정답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 청구 오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엑스레이를 찍었고요. 아, 리엔도 환자인 것 같죠? 크라운을 벗긴 것 같습니다. 크라운을 벗기고 지피콘을 3개를 제거했네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3. 그리고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즉 리엔도에서도 이제 근관 와동 형성료를 인정한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관 와동 형성까지 3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엔도니까 발수는 인정이 안 되니까 확대부터 성형, 세척,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에 확대해서 인정받는 나이타이까지 청구를 하셨습니다.
청구 잘 못하신 거죠. 오류가 어디에서 지금 보이나요? 찾으셨나요? 자, 이렇게 청구하는 건 옛날 방식입니다. 라떼 이야기죠. 예, 어떻게 바뀌었죠? 2020년 2월이죠. 2020년 2월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반 전에 바뀐 내용을 나는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최신의 건강보험 변경 사항을 공부하지 못하셨다라고 스스로를 조금 반성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크라운 제거와 지피콘 제거는 각각 100대 100으로 인정한다라고 작년 2월에 기준이 바뀐 것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크라운은 치당이니까 46번 1개 0.5가 아니라 횟수를 1로 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피콘 제거는 근관당이니까 3근관 제거하셨으면 3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죠. 자, 크라운 제거 0.5가 아니라 100% 즉 1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11번 상황인데요. 엑스레이를 찍고 크라운을 벗깁니다. 그리고 안에 포스트가 박혀 있는 걸 제거하고요. 그리고 가타파차를 마저 제거하고 리엔도를 하게 된 거죠. 자, 포스트까지 제거하면서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하지만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겠죠. 크라운을 제거하고 포스트를 제거하고 지피콘을 제거하는 세 가지의 제거를 같은 날 동시에 하셨을 때 어떻게 인정되는가입니다. 네, 혹시 답을 알고 계신가요? 역시 작년 2월에 바뀐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그 이전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예전에 공부하신 분이라면 100대, 50대, 52호라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가 됐고 2020년 2월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100대, 50대 100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가 100이고 하나가 50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만 100이고 두 가지가 50이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크라운 제거는 무조건 독립적으로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00%를 무조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구한 크라운 제거 0.5는 잘못 적용하신 겁니다. 무조건 1입니다. 크라운 제거를 낮추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같은 근관 안에 포스트와 지피콘을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같은 근관 안에서 포스트와 지피콘을 제거했을 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100대 50으로요. 자, 그러면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금속재 포스트 제거가 지피콘 제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1,8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따라서 금속재 포스트 제거가 1,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가 50%에서 0.5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 화면이 되는 거죠. 크라운 제거는 무조건 100%를 별개로 주고 같은 근관 안에서 이루어진 포스트와 지피콘 제거를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즉 지피콘 제거를 0.5로 해서 5,555원만 청구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OX 퀴즈로 우리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맞추는지, 잘 맞추는지 5대5의 확률이니까 선생님들 같이 O인지 X인지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14번에서 17번 부분 치석 제거를 하고 그날 교합 조정까지 했습니다. 치주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이가 많이 솟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서 부분적으로 스케일링 하면서 교합을 맞춰드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각각 100대 100인지 100대 50인지 100대 0인지 나는 알고 있다. 네, 답은 각각 100, 100,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O가 정답입니다. 이 부분 인지하지 못하셔서 한 가지를 50%로 낮추면 손해보는 청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14번, 15번 SA 본드를 도포했는데 지각감인 처치 나 횟수 2로 산정한다. O일까요? X일까요? SA 본드는 상하질 접착제로서 지각감인 처치 나가 맞습니다. 두 개의 치아에 했으니까 횟수 2가 정답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지각감인 처치 인정 기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주지 않고요. 한 개는 한 개를 주지만 두 개째 치아부터는 20%만 인정한다에 따라서 1.2가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횟수 2는 X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8세 소아인데 46번 광중합형 레진 충전을 했고요.
가능하죠. 12세 이하, 5세에서 12세 사이는 광중합형 레진이 영구치 않아요. 인정되니까요. 그런데 러버댐을 장착했는데 러버댐은 산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떼우려고 하면 러버댐 끼우고 시야 확보하고 하면 좋지 않나요? 러버댐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광중합형 레진에서 러버댐은 불가합니다. 왜요? 광중합형 레진 충전 수가 안에 러버댐 장착료까지 포함해서 수가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러버댐 장착료는 일반적인 지하이나 아말감 등등의 충전재를 할 때는 즉처 충전할 때 러버댐이 되지만 광중합형 레진만큼은 러버댐 장착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스템 프로그램에서는요, 광중합형 레진을 누르고 러버댐을 넣으려고 하면 아예 프로그램이 막아서 입력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러버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띄워주질 않는다. 프로그램이 되게 똑똑하게 지금 잘 챙겨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교환면에 실런트를 하고 현면에 레진을 했다. 아까 이거 나왔던 사례죠. 복습 문제입니다. 실런트, 현면에 레진 각각 인정이 되나요? 답은 실런트가 50%만 인정된다. 0.5로 낮추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답이 X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근관치료 영역을 OX 퀴즈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관 세척은 5회까지 가능하다. 네, 5회, 세척은 5회 이런 말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5회까지라는 단어가 까지가 잘못된 거죠. 일반적으로 세척은 5회 이내에 끝난다. 하지만 근단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6회, 7회에 근관 세척을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5회 이상이 늘어지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5회까지라는 단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X가 정답입니다. 당일 발수 근충 당일에 근관장 측정 검사료는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 네, 검사니까 제가 점사라고 이런 오타를 큰 오타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관장 측정 검사는 당일 발수 근충 수가 안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는데요. 검사니까 왠지 따로 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청구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삭감 많이 당하죠. 당일 발수 근충 수가는 근관아동 형성료부터 발수 확대, 성형, 세척,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 가압근관 충전까지 모두 포함한 수가로서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근관 충전하고 3주 만에 리엔도를 시행했답니다. 캐날 필링하고 겨우 3주 만에 신경치료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진단이 나왔을 때 환자 입장에서도 되게 속상하고 원장님도 속상한 상황입니다. 나름 치료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3주 만에 다시 그걸 제거한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3주 만에 했으니까 한 달이 안 됐으니까 50%만 인정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O라고 생각하신다면 옛날 이야기, 옛날 공부하셨던 분들입니다. 바뀐 지 꽤 됐죠? 제시, 리엔더를 할 때는 제시행 기준에 상관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행위료의 100%를 인정한다로 지금 바뀐 지 꽤 오래됐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3근간인데 3주 만에 했으니까 1.5근간으로 낮춘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냥 100% 근관 수대로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철물 제거하고 근관 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했을 때 각각 100대 1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보철물 제거, 즉 크라운을 제거하고 가타파차 포인트, 즉 지피콘을 제거하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각각? 네, 정답이죠. 크라운 제거는 제가 별개로 생각하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라운 제거는 일단 하나 해놓고 그럼 남은 건 가타파차 제거니까 가타파차 제거 당연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근관 안에서 포스트와 지피콘이 제거가 될 때는 100대 50으로 적용을 하시고요. 지금은 크라운과 지피콘만이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구 오류 사례와 더불어서 OX 퀴즈 몇 가지를 같이 풀면서 기초진료, 즉 치아 경조직 진료와 또 보존 치료까지 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이해가 잘 쉽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은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이 보험 청구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 옛날 지식 가지고 있다라고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보험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강의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